네, 이번에는 이제 아이젠맨거 신드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아이젠맨거는 보통 VSD 합병증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쵸? 자, VSD뿐만 아니라 심한 우달락을 가진 질환에서 초기에 교정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우자달락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쵸? 아이젠맨거 신드롬이 대표적으로 해당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이제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이젠맨거 신드롬이 발생한 심장을 나타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는 좌우 단락이 있는, 그쵸?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라지 VSD를 좀 생각해 볼게요. 디펙트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는 우리가 당연히 좌심실의 압력이 높겠죠. 그쵸?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폐동맥이 어떤 해부학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VSD를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당연히 좌심실에서 그쵸, 이렇게 압력이 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단락을 통해서 그쵸, 이 디펙트를 통해서 혈류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쵸, 굉장히 우심실에 비해서 그쵸, 이쪽 그러니까 우심실만 있을 때에 비해서 여기 이제 좌심실의 혈액까지 함유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혈류가 폐동맥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폐동맥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유도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폐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은 점점 얘는 그쪽 좁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점점 우리가 동맥 있죠. 동맥에는 이제 우리가 인티마라는 구조, 안쪽부터 말씀드린 인티마, 메디아, 그리고 어드벤트티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안쪽 있죠. 뭐 인티마라든지 메디아 쪽이 점점 자라 들어오게 됩니다. 두꺼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야, 그만 들어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증가되는 플로우에 의한 거죠. 폐동맥 압력 증가에 의해서 이런 보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점점 인티마랑 메디아가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 압력 증가에 대해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좁아진 경우죠. 이렇게 완전 틈이 없죠. 그렇게 되면 너무 압력이 세져서 결과적으로 자심실이 압력이 오히려 이 우심실보다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좌심실의 압력이 뭐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여기가 너무 거의 완전 막혀버리는 수준이 되면 그쵸,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이 돼버려요. 여기가 너무 압력이 높아져서. 자, 그래서 여기가 완전 막다른 골목이 되다 보니까 그쵸, 당연히 우리가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그쵸, 차단이 되고 아예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 뭐야, 여기 막다른 골목이네? 그럼 여기밖에 길이 없군.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바뀌어요. 그럼 자심실에 어라? 뭐지? 당황스럽죠. 이렇게 가는 게 나는 내 압력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막다른 골목을 얘가 그쵸, 무한대 압력에 가깝다고 하면 얘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자심실이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자단락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우자단락으로 바뀌게 되면 이 과정에서 보시면 자, 처음에야 VSD가 있을 경우에는 라지 VSD 굉장히 이제 그 심잡음이 잘 들리겠죠. 그쵸?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점점 여기가 좁아지고 압력이 높아질수록 이 그쵸, 좌우 단락의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저항이 심해지니까 이쪽으로 가려는 것보다는 그쵸,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이제 뚫린 대동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얘가 그 좁아짐이 심해질수록 그쵸, 이 여기가 이제 비우해진다 그러죠. 하이퍼플레이지아 또는 하이퍼트로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점점 단락량이 줄어지면 마치 심자분이 줄어들고 해서 호전된 것처럼 느껴요. 호전 양상을 보인다고도 말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좌심실이 너무 힘들죠. 왜냐면 이렇게도 보내야 되고
이렇게도 보내야 되니까요. 그쵸? 얘가 이제 마치 얘는 거의 노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물론 일을 하지만요. 여기서 얘의 흐름도 챙겨야 되고, 대동맥의, 그쵸? 대동맥과 폐동맥의 혈류를 다 책임지다 보면 또 뭡니까? 이게 결국 또 돌아오죠. 폐동맥에서 나간 애들은 폐를 통해서 산소화되고, 또 폐정맥으로 자심방 통해서 또 자심실로 돌아오고, 또 얘도 전신을 통해서 돌아온 다음에 베너스 리턴을 통해서 또 돌아오죠. 그러니까 자심실의 입장에서는 혈액의 용적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당연히 신부전도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디펙트가 클 경우일수록 더 신부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LVH가 생기고, 그쵸? 좌심실이 비대해지고 요런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조금씩 뭔가 여기가 두꺼워지면서, 그쵸? 여기를 이제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되면서, 그쵸? 이렇게 안 가고 점점 이렇게 안 가고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되면서 단락량이 줄어들 때쯤 얘도 약간 호전돼요. 약간, 그쵸? 그러니까 비각적이 아니라면 뭔가 이제 비대 같은 소견도 뭔가 이제 해소되는 느낌의 심자분도 떨어지고, 뭔가 VSD를 치료를 안 했는데 방치해 두다가 경과관찰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라? 호전됐나? 그쵸? 근데 아닙니다. 이건 이제 아이젠맨거로 가는 도중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방치해두면 아예 이제 우자단락으로 바뀌고 오심실의 비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더러운 정맥혈이 전신순환을 타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로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청색증이 갑자기 심해지게 돼요. 청색증이 나타나고 이렇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심장 수술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자, 여기가 거의 막혀 있다고 했죠. 아이젠맨거. 그러니까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수술을 합시다. VSD. 만약에 VSD에 의한 아이젠맨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막자. 뒤늦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치 뭔가 여기가 막혀버린 느낌이죠.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쵸? 전혀 도움 안 되겠죠. 그냥 이거는 그쵸? 거의 그냥 RV 페일리어를 방치하는 수준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서 굉장히 비대해진 애가 그쵸? 더 막 부하가 걸리겠죠. 완전 꼼짝없이 여기에 체류된 혈류를 어떻게든 보내려고 그쵸? 이렇게 오고 있는데 구멍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쵸? 아예 역류를 시키던지 이걸 뚫으려고 하던지, 그래서 RV 페일리어를 오히려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쭉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설명이 다 끝났거든요. 자, 폐혈관 저항 증가가 비가역적으로 발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쵸? 12 우드 유닛 그리고 이제 저항이죠. 그러니까 전신적인 저항보다 이렇게 풀모너리 쪽에 저항이 더 커져 버린 거죠. 1보다 큰. 그쵸? 자, 그리고 보시면 저 이제 좌우 단락이 감소돼서 심잡음이 없어지고 이제 심부전, 그쵸? 좌심실 쪽에 심부전 증세가 없어지는 게 좋은 건가 호전되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오히려 이제 이건 우자단락으로 넘어가는 단계였고 좌심방 또는 좌심실의 비대가 점점 사라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병변이 더욱 진행되면 청색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자, 등등등 이런 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임상 영상은 단락에 대한 심잡은 없어지지만, 그쵸? P2가 뭐죠? 폐동맥 쪽, 그쵸? 그러니까 폐동맥 고혈압이 유도되면서 P2가 그쵸?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폐동맥이 굉장히 이제 혈압이 높으니까 그쵸? 그걸 닫는 소리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역시나 이제는 우심실 쪽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우자 단락이니까 이제 펌프는 우심실 쪽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심실 쪽이 비대가 된다. 그러니까 좌심실인 오히려 약간 그 심부전도 호전되는 것 같고 하는데 역전돼서 그쵸? 우심실 쪽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치료는 어차피 수술은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막게 되면 그쵸? 완전 막다른 데서 계속 오잖아요. 어쨌든 우심실 쪽으로 혈류 노는데, 그래서
미친듯이 짜려고 하다보면 더 우심실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대증요법밖에 없습니다. 적혈구 증가증, 저산소증, 심부전 왜 생기는지 이제 이해는 되시죠? 자, 왜냐면 그쵸, 우자달락이 생기게 되고, 우자달락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가 좌심실한테 자꾸 산소화가 안 된, 그쵸, 폐를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전신적으로 돌아온 혈액을 바로 또 좌심실로 보내니까 산소화가 안 되겠죠. 폐동맥 쪽으로 못 가니까요. 그래서 저산소혈증이 생기고 심부전에 적혈구가 증가하겠죠.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선택적 폐혈관 확장제를 쓸 수는 있다. 그러니까 폐혈관이 좁아졌으니까요. 그래서 확장제를 써보기는 하지만 뭐 소아에서의 경험은 극히 적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설명 다 드렸고요.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증례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10살 남아가 1세 때 VSD 결순을 진단받고 어릴 때 잦은 폐렴과 심부전의 소견, 그러니까 약간 그쪽 라지 VSD, 그러니까 중증도 소견이죠. 이 정도면. 자, 그런데 이게 그쵸,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갑자기 10살이 됐는데 방치해뒀다가 최근에서야 호전되고 있다? 이거는 지금 그쵸, 아이젠맹거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단락에서 이제 우자단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심비대 및 심자분 소실이 그쵸 되고 있다. 자, 그쵸. 자,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경한 청색증까지 이거는 이제 좌우단락에는 우자단락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소화가 안 된 것이 이제 좌심실로 바로 들어오면서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